안녕하세요. 무림서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검은 달의 만가 제1부 잔올의 통곡 제한장 비로 씻긴 청운산. 밤은 차가웠다. 청운산의 능선을 뜻하고 내려오는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백시 가문의 담장을 두드렸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진양 백시 가문의 백년 명성은 비명과 혈양 속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살려주게, 제발 내 자식만은. 가주의 숙부이자 문중의 어른이었던 백장현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했다. 서늘한 검광 이 어둠을 가르자 노인의 고개는 힘없이 바닥을 뒹굴었다. 분수처럼 솟구친 선열이 하얀 눈 위에 기괴한 만다라를 그렸다. 습격자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가슴팍에 새겨진 황금색 사자문양, 그것은 천하 정파의 수장이라 칭송받는 남궁세가의 상징이었다. 15소년 백운희는 서재 뒤편의 비밀통로 입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대청마루에서 대여섯 명의 복면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운이야, 돌아보지 마라. 살아서 가문의 한을 풀어야 한다. 가주 백무영의 사자후가 밤공기를 찢었다. 그것은 유언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검을 손으로 움켜쥔 채 마지막 내공을 끌어올려 소년이 숨은 벽을 향해 장력을 날렸다. 콰르릉 돌벽이 무너지며 통로가 폐쇄되었다. 소년의 시야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목을 치는 남궁세가 가주 남궁성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지하 통로는 길고 어두웠다. 소년은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으며 나아갔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것은 차가운 흙냄새와 가족들의 비린 피냄새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통로의 끝은 청운산 뒷자락의 거대한 절벽, 단원회로 이어져 있었다. 뒤편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추격자들이었다. 어린 놈이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치는구나. 남궁세가의 상직 고수, 목검승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의 검끝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은 백시 가문 사람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소년 백운이는 절벽 끝에 서서 떨리는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의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항복해라. 가문의 B급인 칠성검결을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슬픔은 어느덧 차가운 증오로 변해 소년의 골수를 파고들었다. 저들의 손에 죽어 시신조차 욕보이느니 차라리 귀신이 되어 저들을 저주하리라. 네놈들의 가시거린 명성도, 이 가짜 강호도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만들겠다. 소년은 품 안의 서책을 가슴 깊이 안은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다.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정신을 잃기 직전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하늘에 걸린 반쯤 잘려나간 잔올뿐이었다. 그것은 백운휘라는 이름의 죽음이자 강호를 피로 물들일 귀신 흑월의 탄생이었다. 제두장, 나락의 바닥, 마의 태동. 정신을 차렸을 때 백운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감각의 소멸이었다. 전신의 뼈는 부스러진 듯 비명을 질렀고 단전은 말라 비틀어진 우물처럼 공허했다. 눈을 뜨려 했으나 굳어버린 피딱지가 속눈썹을 붙들고 있었다. 간신히 눈꺼풀을 밀어 올리자 보인 것은 하늘이 아니라 습한 이끼가 가득한 동굴의 천장이었다. 죽지 않았구나. 질긴 명줄이다. 어둠 속에서 쇠가 긁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으스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왈칵 검은 피를 토해냈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긴 백발을 풀어헤 친 채 안광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노인이었다. 노인의 발걸음에는 무게가 없었다. 마치 허공을 밟듯 다가온 그는 운휘의 맥을 짚더니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천음절맥이라 하늘이 버린 몸인 줄 알았더니 추락의 충격으로 막혔던 기혈이 뚫렸구나. 이것을 천운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저주라 해야 할지. 누구? 신지? 운위의 갈라진 목소리에 노인은 대답 대신 소년의 가슴팍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름 따위는 잊은 지 오래다. 다만 나 또한 내놈처럼 저위 광명이라 자처하는 위선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고 이 시면에 처박힌 망령일 뿐. 노인의 손끝에서 서늘하면서도 파괴적인 기운이 운위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정파의 무공처럼 온화하거나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다. 만물을 얼려버릴 듯 차갑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 거친 마도의 진기였다.
살고 싶으냐? 복수하고 싶으냐? 내 가족을 도살한 그들의 목을 베어 부모의 묘 앞에 바치고 싶으냐?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자 운희의 눈동자에 형형한 살기가 어렸다. 죽음보다 깊은 고통 속에서도 소녀는 노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솟았지만 놓지 않았다. 죽여서 그들의 살기를 씹어먹을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좋다. 마교의 금기, 수라멸천공. 본래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익히는 자마다 광인이 되어 죽어나갔으나 이미 부서진 내 몸이라면 이 마공의 그릇이 될지도 모르지. 그날부터 청운산 지하의 거대한 동굴은 소년의 연옥이 되었다. 뼈를 다시 맞추고 근육을 찢어 발기며 마도의 기운을 강제로 주입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수라멸천공의 임무는 고통 그 자체였다. 단전이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골수까지 얼려버리는 냉기가 몰아쳤다. 운이는 매일 밤 꿈속에서 불타는 가문과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 지옥 같은 환상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양분이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소년의 앳된 얼굴은 사라지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청년의 모습이 자리 잡았다. 그의 피부는 창백해졌으며 눈동자에는 간혹 짙은 자색 광채가 스쳤다.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 스승이라 부르지 못한 노인이 운이에게 검은 천으로 감싸인 묵직한 도 한 자루를 건넸다. 이것은 묵헌도, 수많은 고수들의 원혼이 서린 물건이다. 이것으로 강호의 가짜 영웅들을 베어라. 네가 흘린 눈물을 그들의 피로 되돌려 주거라. 운이는 묵헌도를 등에 메고 절벽 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잔홀이 떠있던 그날 밤으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다. 이제 백운휘라는 이름은 이 어둠 속에 묻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돌아온 그림자, 흑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제세장, 피로 쓴 강호행. 청운산의 험준한 절벽 위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3년 전 소년이 눈물과 피를 쏟으며 떨어졌던 그곳이었다. 사내의 전신에서는 생명체 특유의 온기 대신 만년 한설보다 차가운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백운휘, 아니 이제는 스스로를 지운 자 흑월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문의 터를 찾았다. 한때 명문 세가의 위용을 자랑하던 백씨 가문의 저택액은 이제 잿더미와 잡초만이 무성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무너진 대문 현판 위에는 역적의 가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있었다. 운이는 묵묵히 폐허 한가운데 섰다. 발밑에 흙을 한 줌 쥐자 아직도 그날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나지기 읊조렸다.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가문을 직접 습격했던 행동대장, 남궁세가의 상직 고수 목검승이었다. 그는 공적을 인정받아 현재 인근 한양 외곽의 거대한 지부인 청룡각의 주인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낙양의 번화가와는 또 다른 활기가 넘치는 한양의 저녁, 청룡각에서는 연회가 한창이었다. 붉은 등불 아래 무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호기롭게 웃어댔다. 그 상석에는 탐욕스러운 비계가 오른 목검승이 기생들을 옆에 끼고 앉아 있었다. 남궁 가주님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백신놈들의 씨를 말린 보람 있어. 그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찰나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청룡각의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비산했다. 파편에 맞은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등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묵직한 돌을 맨 채였다.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목검승이 노성을 지르며 일어났다.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등에 맨 묵헌도를 뽑아들었다. 칠흑 같은 도신이 드러나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빙점 아래로 떨어졌다. 3년 전 청운산에서 던진 말을 잊었느냐? 운이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목검승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죽은 줄 알았던 소년의 눈매가 지금 눈앞의 사내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너는 분명 단원회에서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다. 내 놈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운유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수라멸천공 제1식 수라보. 찰나의 순간 공간을 접어달린 듯 운이는 이미 목검승의 코앞에 도달해 있었다. 당황한 목검승이 자신의 전공인 철목검을 휘둘렀으나 묵헌도의 검은 궤적은 그의 검술보다 한 수 위였다. 챙!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철목검이 단 한 격에 동강났다. 묵헌도의 서늘한 기운이 목검승의 가슴팍을 갈랐다. 피가 솟구치는 대신 상처 부위가 검게 괴사하며 얼어붙기 시작했다. 마교의 기운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이었다. 커헉, 이 무공은 마교의 남궁성에게 전해라. 잔월이 지고 흑월이 떴으니 곧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운희는 쓰러진 목검승의 목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단전을 파괴하고 사지를 불러 의냉기로 봉인했다. 평생 숨만 붙은 채 고통 속에서 가문의 멸망을 지켜보게 하려는 처절한 안배였다. 그날 밤 청룡각은 불길에 휩싸였다. 타오르는 불꽃을 뒤로하고 사라지는 흑색 그림자를 보며 살아남은 무사들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귀신이다. 백시 가문의 귀신이 돌아왔어. 강호의 피해의 만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제내장, 그림자 속의 연. 청룡각의 참변은 요불의 불길처럼 강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백시 가문의 망령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남궁세가의 가신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정파무림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흑월 백운이는 그 소란을 뒤로한 채 북망산 기슭의 한 낡은 객잔에 몸을 숨겼다. 수라멸 천공은 강대한 만큼 그 대가가 가혹했다. 격렬한 전투가 끝날 때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귀가 전신의 혈관을 뒤틀어 놓았다. 운희는 객잔 구석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운기조식에 집중했다. 그렇게 억지로 마귀를 누르다간 보름달이 뜨기도 전에 혈맥이 터져 죽을 것이요. 담백하면서도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운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방 한복판 테이블에 한 여인이 앉아 찻잔을 만지고 있었다. 하얀 소복처럼 깨끗한 무복에 비단으로 눈을 가린 기이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가려진 눈 아래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깎아놓은 옥처럼 수려했다. 운희의 손이 본능적으로 머리맡에 묵헌도를 잡았다. 누구냐? 남궁의 개냐? 남궁의 개라니 말이 심하시구려. 나는 그저 길을 가던 의원이자 그쪽이 흘리고 간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구경꾼일 뿐인데. 여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듯 했으나 정확하게 운희의 단전 방향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제갈세가의 소공녀 제갈유란이라 하오. 당신의 기운에는 슬픔보다 깊은 원한이 서려 있구려. 그리고 정파의 기운이 아닌 아주 오래전 사라진 마귀의 향기가 나. 운희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제갈세가 남궁세가와 더불어 정파 무림의 지주라 불리는 가문이 아니던가. 그는 즉시 묵헌도를 뽑아 유란의 목 끝에 겨누었다. 제갈의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면 죽음을 각오했을 터.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당신의 그 뒤틀린 혈맥을 잡아줄 사람은 천하에 없을 것이오. 수라멸 천공, 맞지요? 그 무공은 스스로를 태워 원수를 죽이는 무공, 복수를 끝내기도 전에 제가 되어 사라질 작정입니까? 유란의 차분한 어조에 운희의 검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운희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유란은 품속에서 작은 옥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 병 안에 청심단이 폭주하는 마귀를 잠시 잠재워 줄 것이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묻지 않겠소. 다만 당신이 하려는 일이 정말로 공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륙을 위한 것인지 지켜볼 뿐. 유라는 말을 마치고 유령처럼 방을 나섰다. 운희는 그녀가 남긴 옥병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가문의 멸문 이후 처음으로 느껴본 타인의 온기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복수의 길에 연민이나 인연 따위는 사치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남궁세가의 본가 가주 남궁성은 목검승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받으며 찻잔을 박살냈다. 백운휘, 그 쥐새끼가 살아있었다고? 그것도 마교의 절약을 들고? 그의 눈에 서늘한 탐욕이 스쳤다. 그는 즉시 무림맹에 전령을 보냈다. 백시 가문의 생존자가 마교의 힘을 빌려 정파의 고수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흑월을 잡기 위한 거대한 그물이 강호 전역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제5장 혈풍의 전야, 그림자 살수. 제갈유란이 남기고 간 청심단은 차가웠다. 운희는 그것을 삼키지 않은 채 서늘한 눈으로 옥병을 응시했다. 강호에서 타인의 호의는 독보다 위험한 법이다. 하지만 그의 단전은 이미 마귀의 과부하로 인해 터지기 직전의 화산과 같았다. 결국 약을 삼키자 얼음물 같은 기운이 타오르는 혈맥을 타고 내려가 뒤틀린 진기를 진정시켰다. 운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보았다. 밤은 깊었으나 객잔 주위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살기였다. 그것도 아주 잘 정제되어 냄새조차 나지 않는 인류 살수들의 기운. 쥐새끼들이 모여드는군. 운희는 묵헌도를 등에 메고 창문을 박차고 나갔다. 지붕 위로 올라선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 녹아든 16명의 복면인이 보였다. 그들의 가슴에는 남궁세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암살 조직 비사대요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남궁성이 급하긴 했나 보군. 이런 사냥개들까지 푼 것을 보니. 비사대의 수장 도관용이 냉소하며 손을 휘둘렀다. 말이 많구나. 네놈의 머리는 가주님께 바칠 최고의 재물이다. 사방에서 암기가 빗물처럼 쏟아졌다. 독이 발린 침과 수표들이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한 궤적을 그리며 운이를 덮쳤다. 운이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수라멸 천공 제2식 천마보호강. 운위의 전신에서 짙은 자색의 강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허공을 가르던 암기들이 투명한 장벽에 부딪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살수들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강기를 몸밖에 두르는 것은 초인류 고수들만이 가능한 경지였기 때문이다. 이제 내 차례다. 운위의 신형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무콘도가 어둠 속에서 검은 서선을 그었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까운 파괴였다. 도광이 스칠 때마다 비사대원들의 목과 허리가 종이장처럼 잘려나갔다. 마귀에 잠식된 도시는 피를 머금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더욱 짙은 검은색으로 빛날 뿐이었다. 불과 반각 약 7분도 되지 않아 객잔 지붕 위는 시체들로 가득 찼다. 마지막 남은 도관용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 괴물 같은 놈. 정파의 무공이 아니다. 너는 무림의 공적이 될 것이다. 공적이라. 이미 3년 전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운이의 발이 도관용의 가슴을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가서 남궁성에게 전해라. 다음은 그놈이 아끼는 장남 남궁희의 차례라고. 내 가족이 느꼈던 공포를 그놈도 똑같이 맛보게 해주마. 운이는 도관용의 한쪽 팔을 자른 뒤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다. 살려보낸 것이 아니었다. 공포라는 이름의 전염병을 남궁세가 본연에 퍼뜨리기 위함이었다. 먼 발치 숲속.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갈류라는 낮게 탄식하며 소매 속에 감췄던 은침을 거두었다. 결국 피의 길을 택하셨구려. 백소저, 당신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허무가 아니길 빌 뿐이오. 운희는 유란이 있는 방향을 잠시 응시하다가 대답 대신 가을 서리보다 차가운 뒷모습을 보이며 북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궁세가의 후계자가 머물고 있는 청풍관이 있었다. 제6장 청풍의 참수. 남궁세가의 후계자 남궁희가 머무는 청풍관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정파 무림의 기상을 상징하듯 정색 기와가 늘어선 전각에는 100여 명의 무사가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백시 가문을 짓밟고 빼앗은 재물과 비급들이 쌓여 있었다. 운이는 청풍관이 내려다 보이는 고목 위에 앉아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 풍경을 지켜보았다. 3년 전 자신의 누이를 보며 음탕한 웃음을 짓던 남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노는 불길이 되어 단전을 태웠으나 운위의 외면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수라멸 천공 제3식 자명복마. 운위의 신형이 대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경비 무사들은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지 못했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담장을 넘은 운이는 단숨에 남궁희가 머무는 침소의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안에서는 여인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아버님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니까. 그 죽다 살아난 쥐새끼 하나 때문에 나더러 이곳에 처박혀 있으라니. 남궁희의 목소리였다. 그는 여전히 방종했고 남의 고통 위에서 낙원을 즐기고 있었다. 운이는 천장을 부수고 아래로 몸을 던졌다. 콰르릉! 먼지구름과 함께 거대한 흑색 도광이 방 한복판을 갈랐다. 남궁희의 술상이 두토막 났고 겁에 질린 기생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누구구냐? 남궁희가 황급히 침상 곁에 검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검을 뽑기도 전에 운이의 서늘한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수라멸 천공의 진기가 남궁희의 혈맥을 파고들자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을 비틀었다. 나를 잊었나? 남궁희. 3년 전 내가 유린했던 백시 가문의 장녀 백설화의 동생이다. 백운이? 희익사 살려주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아버님이 시킨 일이라고. 남궁희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비겁한 자의 말로는 이토록 추했다. 운희는 증오조차 아깝다는 듯 무콘도를 거꾸로 잡았다. 네 아버지가 시켰다고? 그럼 너는 죽어서 네 아버지의 죄를 먼저 갚아라. 서걱. 군더더기 없는 일격이었다.
남궁세가의 자랑이자 미래라 불리던 청년 고수의 고개가 바닥을 뒹굴었다. 운이는 남궁이의 잘린 머리를 청풍관의 가장 높은 깃대 끝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 아래 피로 한 문장을 적어 넣었다. 채무의 시작. 다음은 남궁성, 내 놈이다. 청풍관의 비상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운이는 이미 숲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의 뒤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백시 가문이 불탔던 그날처럼 이번에는 남궁의 전각이 타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운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은 뺨을 타기도 전에 마귀의 열기에 증발해버렸다.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넜음을 직감했다. 제1곱장 무림맹의 포위망. 남궁휘의 수급이 깃대에 걸린 사건은 중원 무림을 거대한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정파의 기수라 불리는 남궁세가의 후계자가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정파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남궁성은 피눈물을 흘리며 무림맹에 호소했고 결국 흑호를 처단하기 위한 추살령이 하달되었다. 운이는 이제 천하의 공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남궁세가 본가로 향하는 길목인 단풍고개의 깊은 숲속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정파의 추격은 예상보다 빨랐고 치밀했다. 저기다. 마교의 앞잡이가 저기 있다. 숲의 정적을 깨고 수십 명의 무사가 운이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은 남궁세가의 가신들뿐만 아니라 무림맹에서 파견된 공동파와 점창파의 고수들이었다. 운이는 묵묵히 일어났다. 연이은 전투와 폭주하는 마귀로 인해 그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마교의 금기 무공을 익히켜 동도를 살해하다니 내 놈은 정녕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냐? 공동파의 장로 청운도장이 검을 가리키며 갈성을 내뱉었다. 운희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동도? 내 가문이 멸문당할 때, 내 누이가 유린당할 때 너희 정파의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위선자들의 피는 마교의 그것보다 더 역겹구나. 이놈이 끝까지 모두 공격하라. 저자의 사지를 잘라 가주님 앞에 대령하라. 수십 자루의 검이 일제히 운이를 향해 쏟아졌다. 정파 특유의 웅원하고 맑은 검기가 숲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운이는 눈을 감고 묵헌도를 거꾸로 쥐었다. 수라멸 천공 제사식, 만마 조종. 운이를 중심으로 지면이 뒤집히며 검은 기류가 폭발했다. 숲의 단풍잎들이 검은 마기에 물들어 날카로운 암기가 되어 사방으로 비산했다. 챙강, 크악. 강기와 부딪힌 정파 무사들의 검이 조각나고 검은 잎사귀들의 몸이 꿰뚫린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운희는 그 아수라장 속을 마치 산책하듯 걸어나갔다. 그의 검이 한번 그어질 때마다 정파 고수의 생명이 하나씩 꺼져갔다. 하지만 그때 허공에서 서늘하고도 맑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기에 젖어가던 운희의 정신이 그 소리에 일순간 맑아졌다. 그만 멈추시오. 더 이상의 살생은 당신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악마로 만들 뿐이오. 나무 위 하얀 소복을 입은 제갈류란이 피리를 입에 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제갈세가의 정예 무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유란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운이를 바라보며 애절하게 외쳤다. 남궁성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이오. 무림맹의 모든 고수가 이곳으로 집결하고 있단 말이오. 유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 너머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왔다. 남궁세가의 정예병 황금사자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운이는 자신을 걱정하는 유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묵헌도를 바닥에 꽂으며 낮게 읊조렸다. 악마가 되어야만 저 악귀들을 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다. 운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가 하늘의 달을 가릴 만큼 거대해졌다.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최후의 결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제8장 최종장, 단원, 다시 시작되는 만가. 사방을 메운 수백 개의 횃불이 단풍곡의 붉은 잎들을 기괴한 핏빛으로 물들였다. 남궁세가의 정예, 황금사자대와 무림맹의 고수들이 겹겹이 쌓은 포위망은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그 포위망의 중심,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성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백시 가문의 어린 쥐새끼가 제법 컸구나. 마교의 찌꺼기를 받아먹고 연명했다니 네 놈의 아비 백무용이 지하에서 통곡하겠어. 남궁성의 비웃음에 운희의 눈동자가 짙은 자색으로 타올랐다. 단전 속에 수라멸 천공 기운이 폭주하며 그의 피부 혈관들이 검게 솟아올랐다.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운희는 오히려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남궁성, 내 아버지를 부르지 마라. 그 더러운 입으로 부를 이름이 아니다. 운희가
묵훈도를 거칠게 휘두르자 도신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강기가 지면을 수십 장 파헤치며 남궁성을 향해 뻗어나갔다. 치기 어린 놈. 남궁성이 자신의 보검 천추검을 뽑아 휘둘렀다. 황금빛 검기와 검은 마기가 허공에서 격돌하며 숲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파를 발생시켰다. 충돌의 여파로 주위의 무사들이 낙엽처럼 쓸려나갔다. 수라멸천궁, 극의 수라만가. 운이가 최후의 생명력을 불태우자 묵헌도에서 수만 마리의 악귀가 울부짖는 듯한 환청이 곳곳에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일순간 남궁성을 집어삼켰다. 남궁성은 당황하며 검을 휘둘렀으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뿐이었다. 서걱! 아! 남궁성의 어깨가 깊게 베었다. 천하의 남궁성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쾌검이었다. 운이의 신형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 그림자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운이의 가슴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마귀가 심장을 갉아먹는 주아인마의 징조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린맹의 장로들이 일제히 장력을 날렸다. 퍽! 운이의 신형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가 떨어진 곳은 역설적이게도 3년 전 그가 몸을 던졌던 그 절벽 단원회의 끝자락이었다. 운이 소협. 제갈류란의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렸으나 운이의 귀에는 이미 멀게만 느껴졌다. 남궁성이 피를 흘리며 다가와 비릿하게 웃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이번엔 시체도 남기지 않으마. 남궁성이 천추검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운이는 품 안에서 가문의 신물인 부서진 옥인을 꺼내 바닥에 내리쳤다. 그 순간 절벽 밑바닥에서 거대한 진동과 함께 검은 안개가 솟구쳐 올랐다. 스승이었던 노인이 설치해둔 최후의 탈출 진법이자 자폭의 진이었다. 구구구궁. 절벽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운위의 신형이 다시 한번 시면으로 가라앉았다. 남궁성은 무너지는 절벽을 피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악독한 놈, 끝까지. 먼지 구름이 가라앉고 절벽 끝에는 오직 제갈류란이 남긴 하얀 비단 조각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백운위는 다시 사라졌다. 그러나 3년 전과는 달랐다. 남궁세가는 후계 제자를 잃었고 가주는 상처 입었으며 정파무림은 흑월이라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백운위의 복수가 강호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장대한 서막의 끝일 뿐이었다. 제1부 잔월의 통곡 완.